이 학생이 공부를 못했던 학생도 아니고 기초가 없는 학생도 아니고 공부 머리가 없는 학생도 아니에요. 공부를 그래도 해왔던 구력이 있는 학생이에요. 그런 학생이 이제 조정식 선생 같은 일타 강사가 한 달을 붙어서 대구에 2번이나 내려가 줬잖아요.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100점을 못 맞았다. 그 이유가 뭘까? 오답을 하랬더니 오답만 하고 말았어요. 그러니까 조정식 선생님이 또 패턴을 찾아야 된다. 네가 틀리는 것들이 있다. 그랬더니 그때서야 뭐 이제 전치사에서 틀렸는지 뭐 문법 어디서 뭐에서 틀렸는지 이렇게 표를 만들고 그렇게 딱 하지요.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해요. 그 이상을 나서서 하지 않아요. 그리고 자기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. 하려니까 해요. 약간 그런 마음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저 학생이 걱정이 되는 거죠. 저 100점 못 받아올 것 같은데 하는 걸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왜냐하면 100점이라는 거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시험을 잘 봐야지 하는 거랑 100점을 받아야지는 너무 다른 얘기예요. 그 조정식 선생님도 100점은 디테일이다 얘기했거든요. 그 디테일이 쓸데없는 것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. 쓸데없는 것까지 다 공부가 돼야지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완벽하게 다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것도 스스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이 학생이 스스로 예측해서 문제를 냈어요? 아니면 조정식 선생님이 문제를 예측해서 가져다 주고 풀어봤어요? 가져다 주고 풀었잖아요. 스스로 문제를 예측해서 아직 만들지를 못해요. 그 정도가 돼야지 1.1등급, 1.2등급 나와요. 안 그럴 거면 아예 조정식 선생님 같이 그렇게 문제 다 뽑아주는 아주 정말 쪽집게 선생님이 수능 보는 날까지 붙어서 다 떠먹여 줘야 돼요. 근데 이 학생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하질 않는 거예요. 이 학생이 그거 할 능력이 안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학생이 엄청난 가해를 받았다거나 막 계속 뭐 의대 입시반을 다녔다거나 이렇지 않고 정말 혼자서 학원 좀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해서 그 성적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. 그런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혼자서 그만큼 더 할 수 있어요, 사실. 본인이 하려고만 마음먹으면. 그런데 본인이 거기까지 선을 딱 그어놨어요. 시키는 것만 하는 걸로.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이제 아무리 가르쳐줘도 거기서만 끝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솔루션이 끝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솔루션을 하고도 100점을 못 받았잖아요. 물론 성적은 올랐죠. 81점 얼마인가에서 94점까지 올랐어요. 그래서 이제 한 13점인가 성적이 올랐다고. 많이 올랐죠, 사실은. 영어 성적이 그렇게 한 달 만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. 그렇지만 이 학생이 공부를 못했던 학생도 아니고 기초가 없는 학생도 아니고 공부 머리가 없는 학생도 아니에요. 공부를 그래도 해왔던 구력이 있는 학생이에요. 그런 학생이 이제 조정식 선생 같은 일타 강사가 한 달을 붙어서 대구에 2번이나 내려가 줬잖아요.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100점을 못 맞았다. 그 이유가 뭘까?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 틀렸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나중에 실제 나온 결과를 보니까 그거보다 더 틀린 것 같아요. 그래서 94점이 된 걸 보면 정확히 내가 뭘 틀렸는지 몰랐다는 것도 있고요. 하나 틀린 것도 이제 솔루션 동안에 했던 문제인데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이 학생이 조정식 선생이 준 솔루션의 의미를 파악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. 그 조정식 선생님이 그 솔루션을 준 거는 계속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였거든요. 뭘 모르고 왜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메꿔가라는 거였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기초는 다 돼 있어요. 디테일에서 많이 진짜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. 그거를 하라고 그러는 건데 이 학생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시키는 거를 그냥 다 따라 했어요.
했다는 걸로 만족감을 느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팀장님이 아빠에서 조정희 선생님으로 바뀐 거예요. 바뀐 팀장님이 지시를 해주니까 이거는 뭔가 또 좀 새롭고 뭐가 될 것 같아. 그래서 막 했어.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하려는지는 몰라. 어쨌든 하려니까 했어. 그런데 결과가 또 그만큼은 안 나왔어. 왜 안 나왔는지도 몰라. 그렇지만 올랐으니까 됐어. 그리고 그 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날 도와줬어. 그러니까 고마워. 이걸로 그냥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학생이 그 조정희 선생님한테 그 남학생이 세상에 뽀뽀를 해줬잖아요. 이런 데서 이 학생이 이 로맨티스트 성향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. 혹시 여러분들 그 티처스 6화에 나왔던 그 듬직한 남학생 혹시 기억나세요? 그 학생은 조정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큰 절을 떡죽 했잖아요. 그런 건 이제 약간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는 학생의 표현이고, 이 학생처럼 이렇게 볼뽀뽀 이런 거 약간 간질간질 그런 표현이 이제 이렇게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이 진짜 마음에서 고마움을 느낄 때 해주는 정말 그 쉽지 않은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감사의 표현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분명히 부모님들은 네가 그땐 그렇게 했는데 왜 또 안 되냐 말씀을 계속 하실 거고, 이 학생은 이 학생대로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을까,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. 그럼 이제 이 학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생각 드시죠?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마음이라고 그럼 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을 잘 못하고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만 계속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면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? 의대 포기하고 그냥 약대? 아니면은 조금 더 본인이 트라이를 해봐야 될까요? 의대를 가기 위해서? 이럴 때 다들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? 조금 더 근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. 마음을 조금 더 굳게 먹어라. 이런 말씀 해주시죠. 근데 마음을 굳게 먹어라! 그런다고 마음이 먹히나요? 그게 안 돼요. 왜냐면 자기가 뭘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니까.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자, 학생 정말 의대 가고 싶어? 의대를 갈 수 있다면 갈 마음이 있는 거지.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인도 있는 거지. 물어보고 싶어요. 지금 이 상황에서요. 제일 속상하고 제일 억울하고 제일 힘들 사람은 그 학생이에요. 얘는 그렇게 공부하면 의대 갈 수 있다고 유치원 때부터 아빠가 공부시켰잖아요. 그래서 자기는 그거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약대밖에 못 간대잖아. 그래서 그러면 약대라도 가야지 생각을 하는데 왜 의대 못 가냐고, 왜 그 성적 안 나오냐고 자기한테 그러면 얘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러겠어요. 공부할 마음이 점점 더 안 들겠죠. 좌절감이 더 생기고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, 더군다나 얘는 남과 다르게 장자의 몫이라는 그 무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. 요즘 학생 같지 않게. 얼마나 힘들겠어요. 저는 일단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공감도 해주고 싶고 얼마나 힘들었을지. 그러면서 이 학생이 정말 의대를 가고 싶다면은 공부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. 사실 이 학생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요. 물론 아빠가 시켜서 한 것도 있지만 그 하는 과정이 싫지만은 않았을 거예요. 머리가 안 되는 학생이 아니었을 거고 시키면 곧잘 따라오니까 아빠도 재미가 나고 신이 나서 시키셨을 거거든요. 그 유치원 때 사춘연산 시켰는데 이 머리 안 돼서 죽어도 안 따라오면 못 시켰겠죠. 아무리 아들을 의대 보내고 싶었어도. 근데 얘가 그거를 곧잘 따라오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곧잘 따라가는 과정에서 얘도 그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재미도 있었을 거거든요. 그리고 쟤네들보다 내가 이걸 더 많이 안 해? 난 이거를 그냥 안 해?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느껴지는 희열감도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이 내가 쟤네들보다 더 많이 안 해서 오는 희열감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오는 희열감, 그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오는 그 희열감이 사실은 더 커져야지 자기 실력이 쌓고 자기 공부가 되는 건데, 그거보다 이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네? 그 희열감으로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고 어느 선에서 멈추게 되거든요. 왜냐면 성적만 잘 나오면 되니까.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.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좀 깨달아야 돼요.
내가 모르는 문제를 나 혼자 막 투쟁해서 알아냈을 때 얼마나 뿌듯해요. 야, 내가 이걸 이렇게 알아냈구나. 나는 이제 이 문제는 또다시 만나도 내가 풀 수 있다. 자신감도 생기고 안정감도 생기고. 그러는데 지금 이 학생 수학 문제 모르는 거 만나면 어떻게 해요? 자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빨리 사진 찍어서 수학 학원 선생님한테 보내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알고 빨리 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일단 해결책만 얻으면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뭐라고 그랬어요?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러잖아요. 그걸 어떻게 풀지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를 버려버린 거예요. 그렇게 갖고는 최상위권이 못 돼요. 극상위권으로 못 올라가요. 그래서 자기는 다시 그 마음이 되살아나야 돼요. 그때 그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씩 알아갔을 때 느꼈던 그 기쁨, 그랬을 때의 뿌듯함, 그게 되살아나면은 이 학생은 공부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내가 틀린 문제, 왜 틀렸지? 내가 이걸 왜 틀렸지?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.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요. 그리고 그걸 알아냈을 때 나는 안정감이 생겨요. 내가 모르는 게 없다는 것 때문에. 그렇게 안정감이 생기면서 자존심도 생겨요. 공부에 대해서. 그래서 심지어는 야,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공부 제일 잘해. 나보다 더 잘하는 애는 없어. 이 생각을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랬을 때 의대에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학생은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100%를 받아야 되는 그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 거 있잖아요. 100%와 95점을 받는 거는요. 정말 꼼꼼함의 차이거든요.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해내느냐예요. 이 학생은 굉장히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로맨티스트 성향을.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공부하면 시간만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시간을 덜 들이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시간을 덜 들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사실은 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. 역설적으로. 지금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잘 자기 걸로 만들어 갔을 때, 꼼꼼하게 별별 걸 다 공부했을 때, 그 단어 하나를 놓고도 다양한 문장을,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 예시를 공부를 했을 때, 그럴 때 100점이 나오는 거죠.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하기 위해서 얼른 영어 단어 한글 때 영어 단어 한글 때 이렇게 공부하고 훑고 지나가면 시간은 들였으나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. 시간을 날린 게 돼버려요.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었어요. 모의고사를 풀었어요.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다 오답을 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문제만 더 많이 풀자. 그리고 또 문제를 풀었어요. 그러면 그 문제 푼 게 한 개도 내게 안 돼요. 그래서 결국은 그 시간을 다 날려요.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문제를 풀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오답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, 사실은. 하나하나 오답 꼼꼼하게 자기가 적극적으로, 능동적으로 그거를 해나갈 때 이 학생은 극상위권 찍을 수 있어요. 그럴 잠재력이 없는 학생이 아니에요. 단지 본인의 마음이 지금 남의 프로젝트 자기가 수행하는 그 마음이라서 그런 거예요. 이 의대 가는 게 남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내 프로젝트, 내 인생을 위한 나의 프로젝트가 돼야 되고 그거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맨티스트 성격의 장점을 잘 살려서 아주 꼼꼼하게 공부해 나갈 때 그때 이 학생이 공부에 있어서 최고를 찍을 수 있고 그게 이 학생의 자존심이 되고 그러면 쭉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가족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아버님이 원대한 꿈이 있으시잖아요. 4층 건물에 아들들 병원 하나씩 딱 하는 거. 아들 다 의대 보내고 싶으시죠? 아버님 지금처럼 키우시면 안 돼요. 지금처럼 키우시면요. 다 약대 가요. 의대 보내고 싶으시죠? 그러면 애 스스로 공부를 즐기고 탐색하게 해주세요. 아버님이 둘째 아들 상담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? 너 공부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. 공부가 재밌어서 해야지 잘해요. 그 정도 공부하는 애들은요. 그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즐겨야 돼요. 왜냐면 그거 자기가 잘하는 거고 자기의 재주고 특기인데 재밌어야 되잖아요. 그래야지 잘하지. 그거를 프로젝트 수행하듯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면요. 한계가 와요. 그래서 그 마음이 아니고 얘가 정말 이 공부를 좋아하고 탐색해서 자기 실력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게 중학교 때요.
전교 1등 한 번 안 나와도 괜찮아요. 그럴 때 한번 실수도 해보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용도 써보고 그거를 다 해봐야 돼요. 중학교 성적으로 의대 가는 거 아니에요.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. 그때 그거를 겪어보고 본인이 좌절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지 고민도 해보고 그거를 중학교 때 하게 해주세요. 그래야지 동생들 의대 갈 수 있어요. 자, 좀 이제 이 학생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 좀 이해가 되세요? 예. 저는 정말 이 학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.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, 저기서 조금만 저게 되면 좋은데, 누가 이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,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, 글쎄요, 저희 방송, 이 학생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이 학생뿐만이 아니고, 정말 그런 상황에서 막혀있는 학생들이 있어요. 다 좀 보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